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경제보복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은 친일 세력 편가르지 말라. 트럼프를 한일 관계에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동아일보는 한일 분쟁의 어정쩡한 트럼프 동맹 강화해야 한다. 문화는 일본 선거 아베 과환 문 현실 외교 직시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참여선거 승리 아베 외교 독주 등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외교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그러나 한국처럼 일본의 반민주적 소선거구제 하에서 유권자의 20%의 지지를 얻는 그런 아베 정권 그 세력이 의석수에서는 50%를 얻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외교에서 승리하는 것은 전략 전술 수립을 통해 국내 힘을 단결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정권을 비판하거나 트럼프 정권, 미국의 트럼프에게 이것을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아는 파국 부추기는 언론, 정관계, 인사의 내정 간섭을 비판한다라는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수보 신문 중 일본을 구체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유일한 신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한일 갈등에 기업 회생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럼 IMF 외환위기 때처럼 노동자 희생을 요구하겠다는 것인지 한국경제신문에 묻고 싶네요. 문화일보는 한국이 수출 감소국 1위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또 호도하고 있네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슬로건과 달리 친노동이 아니라 당연히 친기업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SNS하는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무소불위 개변 선동, 중앙일보는 스마트폰 선동, 동아일보는 의도적 편가르는 조국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두 정치적 공격이죠. 트럼프는 트윗 정치를 합니다. 요즘은 정치든 개인이든 SNS가 대세입니다. 노인들도 유튜브로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선동이든 뭐든 그것은 국민이 그 정치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삼성바이오 영장기각 껴맞추기 수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장기각 한 법원과 판사가 문제지 불법정 서류를 땅바닥에 파묻을 정도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현대차 위기와 노조 파업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영향으로 엄청난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위기를 말하는 건가요? 일본의 경제보복 위기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농산물 가격 폭락 정부 과보 탓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과보가 아니라 농업 생산의 무정부성, 즉 자본주의 무정부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농업의 이 공공성 차원에서 가격 지지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농민 기본소득 등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 유연성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정년 연장과 고용 유연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비정규직 1천만 시대 더 이상의 고용 유연성을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년 연장이 왜 고용 유연성의 이유가 돼야 하는지도 묻고 싶네요. 그건 정년 연장 의미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김영란법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김영란법 구멍막을 국회의원 의회 충돌방지법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없어서 부정부패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불법 수정하면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런 불법에 연루된 당사자는 정치판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윤리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KBS 일본 국기 특정 정당 로고 보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KBS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